현대자동차는 1967년 12월 미국 포드사와의 합작회사로 처음 세워졌다. 1967년 당시 대한민국에는 신진공업과 새나라 자동차가 유일하게 국산차를 생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자동차 부품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해 사용했고 자동차 껍데기 정도만 국내에서 만들었다. 1966년 당시 자동차 국산화율은 21%였다. 포드사는 한국의 합작 파트너를 고르기 위해 치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주한 미국 대사관은 물론 정보기관까지 움직였다. 조사 결과 정주영의 신용도는 조사 대상 기업들 중 1위였다. 정주영에 관심을 갖게 된 포드는 부사장을 한국에 보내 정주영과 면담을 실시했다. 정주영과의 면담 기간은 사흘이었다. 그러나 면담은 단 2번 만에 끝나버렸다. 이유인즉 정주영이 자동차 엔진의 구조에서부터 변속장치, 제동장치, 1만여 개의 부품과 그 명칭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설명을 하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포드 측은 내한한 바로 다음 날 정주영과 자동차 조립기술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의 합작 비율은 현대가 21%, 포드가 79%였다. 정주영은 합작 1년 만인 1968년 첫 제품인 코티나를 생산하여 시판에 들어갔다. 이어 트럭과 버스도 출시했다. 정주영은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애초부터 부품의 국산화의 뜻이 있었다. 그래야 국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시 현대의 국산화율은 약 30%였으나 주요 부품은 전량 수입이었다. 자동차는 부품으로 인한 수입이 70%, 조립으로 인한 수입이 9%에 불과했다. 포드는 조립 생산에만 관심이 있었으므로 부품을 국산화하려는 정주영이 달갑지 않았다. 정주영은 1차 계약이 끝나자 합자 비율을 50대 50으로 제의했고 포드 측은 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정주영은 끊임없이 주요 부품과 엔진을 국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주영은 포드가 기술 이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음을 알고는 포드와의 합작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합작 자체를 무산시켜버렸다. 정주영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술 개발을 해서 독자 브랜드를 갖기 원했다. 그것만이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았다. 정주영의 도전 정신이 또다시 발동했다. 그것은 100%의 국내 기술로 만든 국산 자동차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외제차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최소 5만 대의 생산 능력과 1억 달러라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했다. 중역들의 반대는 극심했다. 당시 현대건설의 1년 공사액이 50억 원, 현대자동차의 자본금도 겨우 17억 원에 불과했다. 그리고 국내 자동차 총 생산 대수가 겨우 2만 대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는 중화학공업 정책의 일환으로 국산 소형 자동차 생산 계획을 제출해줄 것을 자동차 업계에 요청했다. 당시 자동차 부품 수입에 막대한 달러가 소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66년 329만 달러, 1967년 913만 달러, 1968년 2298만 달러로 3년 사이에 13배나 늘었다.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금고에서 달러를 내줄 정도로 달러가 귀한 시절이었다. 정주영은 5만 대 생산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미 좁은 내수 시장보다 해외 수출을 계산하고 있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포드와 결별한 정주영은 연산 5만 대의 공장 건설을 강행했다. 설계는 이탈리아의 이탈 디자인의 주지아로 엔지니어링은 같은 회사의 만토바니가 맡았다. 엔진은 엔진 제작의 귀재인 영국의 조지 텀블과 계약했다. 이탈 디자인사는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 등 전 세계에서 120여 종의 자동차를 디자인했다. 정주영은 아예 처음부터 수출을 목표로 독자 모델을 개발하기로 작정했다. 1974년 7월 연산 5만 6천 대의 자동차 공장 건설에 들어갔다. 현대의 자동차 생산 계획을 들은 GMK 수석부사장 HW 벤지는 코웃음 치면서 현대가 고유 모델을 출시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대는 1974년 10월 30일에 열린 제55회 토리노 국제자동차 박람회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제품 포니와 스포츠카 포니 쿠페를 출품했다. 포니라는 이름은 당시 공모에서 당선된 것이었다. 토리노 자동차 박람회는 전 세계의 신차가 데뷔하는 코스였다. 이때 16개국 65개사 235대의 자동차가 출품됐다. 이 행사에서 포니는 언론의 극찬을 받는데 우수한 스타일링과 한국 최초의 자동차라는 평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는 16번째로 고유 모델을 가진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다. 해외에서 호평을 받은 포니는 출고 개시 연도인 1976년에 국내 시장의 43%를 장악했고 그해 6월에는 에콰도르에 6대를 수출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어 나이지리아, 예멘, 에콰도르 등 10여 개국에 1019대를 수출했으며 1977년에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 진출할 채비를 갖추게 된다. 영국과 유럽에서는 포니의 유럽 진출을 우려의 시선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1978년 포니는 단일 차종으로는 총 생산 10만 대를 달성하는 국내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일본의 도요타가 단일 차종 30만 대를 생산할 무렵 겨우 160대를 수출한 것에 비해 포니는 10만 대 중 25%인 2만 5천 대를 수출하여 세계 자동차 역사상 보기 드문 쾌거를 올렸다. 1980년대는 20만 대를 돌파했으며 1982년에는 신제품 포니2가 출시됐다. 포니2는 나오자마자 국내에서만 4만 대가 팔렸고
곧바로 캐나다에 2만 5천 대를 수출했다. 이때까지 캐나다 소형 승용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이 포니토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드디어 현대는 자동차 왕국인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미국 3대 방송국에 대대적인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 한국 기업으로 최초의 일이라 교민들이 열광했다. 조국이 아직도 보릿고개로 헐떡이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미국 TV에 자동차 광고를 내고 국산차를 미국에 상륙시킨 데 대해 눈물까지 흘렸다. 미국에 상륙한 지 4개월 만에 5만 대를 돌파한 포니는 수출 첫 해인 1986년 한 해에만 17만 대를 판매했다. 그 해의 현대 엑셀은 일본의 닛산 센트라, 혼다 시빅에 이어 판매 3위를 차지했고 87년에는 26만 대가 판매되어 미국의 수입 소형차 시장에서 당당히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정주영의 도박 같았던 자동차 산업 진출은 대한민국 산업의 위대한 동력이 되었고 그의 사업가로서의 위대함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늘 걱정하는 차 매국자의 모습이 현대자동차에 그대로 녹아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없던 시절 자동차 본고장인 미국조차 한국의 자동차 독자 개발을 만료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국가의 산업화를 견인할 바퀴 달린 국기라고 믿었습니다. 일생 벌어놓은 것을 다 투입하고 망하더라도 꼭 해야 한다. 그의 이 한마디는 1975년 한국 최초의 독자 모델 포니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16번째, 아시아에서는 2번째 독자 모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립 공장에서 시작해 자동차 설계 독립을 이뤄낸 이 무모한 도전은 오늘날 현대차 그룹이 세계를 누비는 거대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포니가 처음 미국 땅을 밟았을 때 현대차는 가격 외엔 내세울 게 없는 차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습니다. 2010년 현대차는 한때 기술 제휴를 맺었던 포드를 제치고 글로벌 톱5에 진입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현대차 그룹은 연간 판매량 684만 대를 기록하며 토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어 세계 판매 3위에 올랐습니다. 단순히 양적 팽창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는 미국 시장에서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들은 세계 올해의 자동차 상을 휩쓸며 품질 면에서도 정점에 서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정주영의 도전 정신은 손자인 정의선 회장에게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2020년 현대차를 더 이상 제조 기업이 아닌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재정의했습니다. 남을 따라가던 패스트 팔로워에서 시장을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대전환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인 SDV Software Defined Vehicle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차를 기계 장치가 아닌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주도했던 소프트웨어 혁신을 제조 경쟁력과 결합해 더 완성도 높은 미래 차를 선보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시장은 이제 조심스럽게 현대차의 세계 1위 등극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대차가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통해 쌓아온 전동화 리더십과 하이브리드 시장에서의 유연한 대응력을 바탕으로 2030년경 판매량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세계 정상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시선은 단순히 자동차 판매량 1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통해 확보한 AI 로보틱스 기술, 그리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인 AAM을 통해 육지와 하늘을 잇는 새로운 이동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복원하려 했던 포니 쿠페의 열정은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스스로 생각하는 로봇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는 해봤어? 정주영 명예회장이 남긴 이 투박한 한마디는 50년의 시간을 넘어 현대차 그룹의 DNA가 되었습니다. 독자 모델의 꿈에서 시작된 여정은 이제 인류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로 무르익고 있습니다. 과거 정주영이 놓은 디딤돌을 밟고 정의선 회장이 이뤄낸 세계 3위라는 성취.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개척자 정신이 살아있는 한 현대자동차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100년 기업을 향한 그들의 질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